인구 감소의 공포가 확 짓누를수록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자석처럼 몰려들면서 그 지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상향할 수 있어요.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전국에 157개 정도 된대요. 근데 동탄 이 신도시 안에만 초등학교 학생이 1000명이 넘는 과밀학급 15개나 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부동산 망해, 이거 말고 기회적인 측면, 좀 씁쓸하긴 하지만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가장 빠른 시그널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 예측하는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조영광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건데,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부동산과 연관지어서 인구 감소라는 게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시점이 언제였냐면 2021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네이버 검색량을 통해서 심리를 알 수 있는데, 인구 감소라는 키워드가 네이버 검색이 2021년 1월에 해가 뜨자마자 한 14,000건이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평년치의 한 5배 되는 수준으로 인구 감소 검색량이 치솟은 거예요. 그때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21년 초부터 인구 감소가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냐? 우리가 2020년에 인구 통계를 결산을 해보니까 자연 인구 감소가 처음으로 발생한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란 거죠. 그럼 뭐예요? 부동산에서 인구가 감소한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러면 총수요가 감소한다는 거겠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이걸 심각하게 만드는 거는 인구가 말라가는데, 이 말라가는 인구마저, 남아있는 인구들마저 어디론가 심하게 몰려서 이동한다는 거. 안 그래도 인구가 없는데 어디로 심하게 쏠린다? 그러면은 그 쏠리지 않는 지역, 인구를 뺏기는 지역의 타격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럼 이 쏠림은 누가 만드느냐? 언제 만들어졌느냐? 2016년부터 청년층들이, 지방 청년층들이 갑자기 수도권으로 가파르게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2020년에는 약 8만 명의 청년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게 감이 안 오실까봐 이 8만 명이라는 건 과천시 인구가 한꺼번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정도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면은, 인구 감소가 하면은 주택 총수요가 이제 감소합니다. 그럼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하고 결국에는 이제 어느 지역에나 오르는 부동산 시장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라고 하고 지도에 붉게 표시된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인데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가, 내 고향 인구가 감소해? 그럼 나는 학교도 가야 되고 아이도 낳고 주택도 없고 좋은 데서 살고 싶은데 계속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 갈수록 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위기감이 들고 더욱더 빨리 사람들이 몰리는 곳,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곳으로 몰리게 되는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부나 민간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인구가 감소할 텐데요. 감소할수록 어디다 투자를 해야 투자 효율이 극대화되겠습니까? 인구가 감소할수록 인구가 몰리는 데에다가 교통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투자를 해야 투자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게 보통 전망을 먼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살지 않죠. 이사하지 않죠. 미리 전망을 딱 들어요. 이렇게 된다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전망에 대응하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호모 프로스펙투스라고 해요. 우리는 호모 프로스펙투스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위험한데? 미리 움직여야 돼. 바로 인구 감소가 계속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계속 확성기를 타고 퍼져나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냐면 인구 감소의 공포가 확 짓누를수록 사람들은 어딘가로, 고밀 지역으로 몰리려는 게 더 가속화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 저밀 지역은 계속 힘들겠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자석처럼 몰려들면서 그 지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상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 부동산 망해, 이거 말고 기회적인 측면, 좀 씁쓸하긴 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감소의 공포가 촉발하는 쏠림의 가속화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밀도하면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곱셈이 쉽습니까? 나눗셈이 쉽습니까? 곱셈이 쉽죠. 인구 밀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루지 않아요.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제 말이 필요 없어서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자,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은 약 35년 동안 인구가 단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어요. 123만 명이나 감소했단 말이에요. 35년 동안. 부산은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5년, 10년이 아니라 이미 30년이나 지난 서울의, 부산의 이 집값이 왜 지금 생각하는 가격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구 감소 말고 또 뭐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인구 밀도예요. 서울의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 면적당 15,000명이 살고 있어요. 줄어도.
원래 옛날에 16,000명이었어요. 부산도 6,000명이었다가 제곱킬로미터당 지금 4,000명입니다. 근데 전국 평균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제곱킬로미터당 500명이 살아요. 전국 평균에. 그럼 어때요? 30배 정도의 압력이에요. 인구 밀도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대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느냐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집을 우리가 하늘이나 물에다 짓지 않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뭐 중단기적으로 뭐 충격들이 사이클이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너무나 처음부터 넘사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인구 밀도를 강조하냐면 웬만하면 잘 안 변해요. 30년이 지나도 16,000명에서 15,000명 뭐 서장훈이 키 조금 작아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확실한 걸 붙잡아야 되는데 인구 밀도는 잘 안 변해요. 왜 더 안 변할 거예요? 인구가 감소한다면서요. 인구가 분산하지 않는다면서요. 감소할수록 몰린다며요. 그러니까 인구 어디로 몰리겠어요? 인구 밀도 지역으로, 높은 지역도로 계속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거 가치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구 이동이 되게 중요한데 서울로 압도적으로 가는 인구는 지방의 1인, 청년 1인 가구예요. 청년 1인 가구는 서울로 막 갑니다. 서울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근데 좀 씁쓸한 통계이긴 한데 서울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인구 중에 하나가 30, 40대 3, 4인 가구예요. 서울에 취업을 했는데 집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어디로 가냐? 경기도 인천으로 빠져나가. 심지어 서울에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이제 안 낳죠. 그 두 개가 더 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 책에 써놨지만 좀 씁쓸한 통계이긴 한데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가장 빠른 시그널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냐면 서울의 인구가 갑자기 많이 감소해. 그럼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 인천은 언제 집값 올라요? 서울의 인구가 유입될 때. 평소보다 많이 유입될 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사를 뭐 장난처럼 하진 않잖아요. 이사해야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이동이에요. 그 무브가. 그래서 그 무브를 가지고 우리가 이동하는 역학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10년 정도 현업에서 이제 지방에서 계속 주택 사업을 하면서 1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거는 지방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요. 지금도 지방의 청약률이 3대1, 5대1, 7대1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우린 덮어놓고 생각하죠. 그게 편하잖아요. 뉴스도 그렇게 해야 구독이 많이 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누군가 얘기해 줄 때 편하죠. 여러분 편하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방에도 이 고밀 지역이 있어요. 아까 서울이 인구 밀도가 1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부산 진구라는 데가 있어요. 해수동 아시나요?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이런 데가 있는데 해운대, 수영구는 바닷가에 연접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해양 대장주. 그 부산 진구는 내륙에 있어요. 거기가 이제 내륙 대장 지역인데 부산 진구라는 데는 12,000명이에요. 부산 진구 인구 밀도가 12,000명. 들어본 적이 없죠. 그냥 감소한다는 얘기만 들었죠. 해운대구는 7,000명이에요. 제곱킬로미터당. 그리고 대구 수성구도 5,000명, 달서구도 7,000명이 몰려 살고요. 지방에 창원이 몇 명이냐?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창원이 무슨 시입니까? 특례시, 100만 인구. 아니 무슨 지방에 100만 인구야가 있어요. 창원 특례시는 100만이에요. 인구가 감소한다며. 그러면 지방에 100만 있는 대로 계속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청주는요, 85만 명.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 다 어디 있습니까? SK 하이닉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청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지방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해서 지방 청년이 증가한 지역 중에 하나가 청주예요. 이거는 얘기 안 하죠. 왜냐면 그냥 덮어놓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우상할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몰려요. 과밀이 돼요. 집값이 올라가요. 그리고 정부에서 자꾸 수도권을 규제를 하겠죠. 그만 지어라. 대기업도 너도 사업을 어디서 해? 수도권에 하지 마. 그럼 여러분 대기업이면 어디다 해요? 저기 밑에? 아니요. 근처. 강원도, 충청도. 여기는 수도권 아니지만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원도, 충청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수도권에서만 재건축 재개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강원, 충청권도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요. 구도심이 바뀌어요. 그만큼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릴수록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럴수록 더 몰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충청도도 못지않게 비싼 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강원도, 충청도가 범수도권 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학군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도 자선 사업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기업가인데 수요가 막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 접어야죠. 자꾸 인구가 감소한대요. 기업가 입장에서는 사업을 보수적으로 볼 거고요. 인구가 감소한다고 확산이 될수록 더 빨리 사업을 축소하고 더 빨리 채용을 줄입니다. 왜냐면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기회의 문이 닫힌 속도가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 왜 소아과 오픈런 합니까? 아예 안 낳는다며. 더 빨리 소아과가 문을 빨리 닫아요. 인기 있는 키즈 카페나 인기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플레이스가 왜 바글바글 안 낳는다며.
살아남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기회가 더 빨리 닥치면은 닥친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되냐면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대학 아니면 안 돼. 또 어디 대학에 어디 학과 아니면 안 돼. 이러면서 시야가 좁아져요. 기회가 문이 계속 닫히니까. 그래서 학군에 집착을 하는 거고 심지어 직장마저도 어느 직장 아니면 안 돼 이제는. 왜 N수생이 최대치를 기록해요? 왜 수능을 또 보고 생존의 게임이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통로가 그 좁은 문이 바로 학군이 되는 가장 확실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군이 더욱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유치원 때 이제 꿈이 뭐였냐? 저만 해도 유치원 때 꿈이 다양했어요. 뭐 소방관, 뭐 경찰, 대통령, 뭐 여러 가지였는데 지금은 건물주, 뭐 의사, 뭐 이래요. 이런 꿈이 별로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걸 반증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다 원사이드로 지금 가잖아요. 굳이 1타 강사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지금은. 근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은 굳이 하지 않겠지만 인구 감소 이면에는 더욱더 문을 빨리 닫는 어떤 기업의 생태계가 있다는 거죠. 초중고 이제 학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학교 집값이랑 바로 연동되는데 이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해가지고 기숙사도 있고 내가 사는 데랑 상관없이 멀리 가요. 근데 중학교는 철저하게 근거리 비례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아파트 정문에서 네이버 지도로 학교 정문까지 몇 미터 안에 뭐 이렇게까지 법령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몇 동에 사느냐에 따라서 중학교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중학교 학군의 우위와 그 집값의 우위는 당연히 이제 연동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고등학교는 조금 이제 오히려 혐오 시설일 수도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면 이 고등학교 학생들 좀 무서워요. 뭐 상당히 뭐 담배도 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등학교가 물론 좋은 학교면 좋겠지만 또 그런 요인도 있긴 합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안전, 세이프티, 안전하게 등하교하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이제 학군에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부모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만이라도 내가 좋은 데 살고 싶기 때문에 전세가가 안정적이에요. 전세 수요가 매매는 안 하더라도 잠시 이제 임차해서 쓰는, 그래서 전세 수요가 안전하고 전세가가 안정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귀족학교라고 해서 이제 국제학교가 있어요. 초중고를 거기를 쭉 다니면은 외국 대학교,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실제로 많이 가고 있는 국제학교가 있는 두 곳, 송도 그리고 서귀포시, 이곳들은 집값이 평당 2천만 원 정도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죠. 또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면 인구가 감소할수록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가치를 바라고요. 아이를 안 낳을수록 학령 인구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 가치를 바라는데, 우리나라 발표되는 통계 중에 주택 소유 통계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누가 집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학군에서 관심이 있으려면 부부하고 미성년자 가구를 봐야 돼요. 부부 2명에다가 1명 정도 미성년자 가구가 집을 많이 소유한 곳들이 서울에서는 서울 양천구하고 서울 강남 서초, 서울 노원구가 이 미성년자 가구, 부부 플러스 미성년자 가구가 집을 소유한 비중이 40%로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수원 영통구하고 용인 기흥구하고 용인 수지구, 그리고 안양 동안구, 분당구가 이 부부 플러스 미용 가구가 집을 소유한 비중이 절반 정도나 돼요.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학군들이 좋은 지역으로 이제 집을 사서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방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의대 열풍이 계속 되면서 의대 하면 이제 대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서울대 공대를 가고 싶다. 그럼 대전을 가시면 돼요. 지방에서. 그래서 대구는 이제 의대 강세인데 범사만삼이라는 애칭이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기 지역은 막 애칭 붙이잖아요. 범사만삼은 뭐냐면 범어사동, 만촌삼동, 수성구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범어사동과 만촌삼동인데 거기가 경신고 같이 강남의 의대 실적을 뺨치는 학교들이 몰려 있어요. 제가 또 대구에 한번 그래서 내려가 봤는데 정말로 단정하게 입고 그 학교를 왔다 가는 학생들이 보면서 되게 얌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감을 했는데, 대구는 범사만삼 그 지역들이 이제 유명할 거고, 대전은 이공대 지역들이 유명하다. 그쪽 학군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보다 민간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뭐예요? 인구 감소 지역의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할 때는 항상 그 입장에 대해서 작용이 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반작용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하면 여러분들이 사설 학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집을 사서라도 내가 거기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투자를 당연히 하겠죠. 집을 사서라도 그쪽으로 옮기는 마당에. 근데 사설학원 증감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뭐 양천, 강남 지역들은 좀 그런데
노원구 지역들이 사설학원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유의미하게 감소를 해서 노원구 쪽은 좀 정점을 통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경기도에서는 흥미로운 것은 화성시가 있어요. 화성시에 사설학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입시 모집 학원이 늘어났어요. 그 왜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화성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신도시 동탄 이지 신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기억하실 것이, 신도시에 누가 많이 삽니까? 신혼부부 많이 살 거예요. 아이를 안 낳습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럼 정책자들이 신도시에 누구를 먼저 우선 배정해 줄까요? 젊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앞으로 신도시에 그런 신혼부부 더 밀집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학원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많이 나올 곳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최근 통계 보니까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전국에 초등학교가 157개 정도 된대요. 근데 동탄 이 신도시 안에만 초등학교 학생이 1000명이 넘는 과밀학급 15개나 됩니다. 한 학교에 1000명 넘는 학교가 15개나 돼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는 과밀학급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어린이집도 과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설학원이 학군이 어디가 좋아질 거다, 어디다 투자를 할 거다, 어렵지 않죠. 생각을 해보면. 사설학원 증감 데이터는 확인할 수 있고 정말 어렵게 찾았습니다. 굳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 지역을 찾고 싶으면, 혹은 하락을 해도 제일 빨리 상승하는 지역을 찾고 싶으면 결국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를 찾아야 돼요. 학군 수요도 어떻게 보면 실수요죠. 내가 거기 살고 싶으니까. 그럼 실수요의 척도가 뭐냐면 전세 수요예요. 내가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수요. 내가 매매는 못하지만 내가 실제로 살고 거기서 영위하고 싶다. 그게 전세 수요. 전세 수요는 뭐예요? 전세 가격이랑 연동되겠죠. 수요가 많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수도권 시장은 2013년이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 수도권이 2015년부터 쭉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은 새벽이었어요. 계속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2008년에 어둠이었다가 새벽을 맞이한 것이, 그때 시그널이 뭐였냐? 전세 가격이 4분기 연속 상승한 거예요. 2013년에. 지금 2024년 1분기 통계까지 나왔는데 조만간 2분기 통계가 나오겠지만, 작년 3분기부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고, 지금 월 단위로 봐도 전세가가 상승해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그게 강력한 게 없지만은 전세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자체가 앞으로의 미래를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에서 1분기 동안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은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 탑5 정도를 뽑아보면 서울 양천구, 마포구, 동작구하고 인천에 중구서구가 들어왔어요. 원래 인천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검단 신도시에 너무나 많은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인천이 오랜만에 탑에 올랐다는 거예요. 전세가가. 매매가는 아니지만. 그럼 뭐예요? 양천구, 학군, 마포구는 도심이고, 동작구는 뭐예요? 뭐 서반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포 옆에. 이런 지역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인천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인천이 터널이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어둠 터널이. 여기도 이제 저점이 다다랐다고 인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가 오르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곳 말고 아닌 곳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지역. 매매가가 오르는 지역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장 딱 두 가지가 있죠. 압구정이랑 여의도. 용산 같은 경우도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 그런 지역들이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한 지역들이죠. 최근에 5월 말 정도에 국토부에서 그 보도자료에다가 경기 북부의 청사진, 철도의 청사진을 그려줬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통 호재를 보실 때 교통 오아시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음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밑에 철도 또 간대. 좋을까요? 짜증나.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 더 뚫으면은 좀 싫어합니다. 더 과밀이에요. 근데 반면에 저 외곽 쪽, 거기에 7호선이 뚫린대. GTX 타면 강남 간대. 이게 거의 20년 전에 없었던 일이, 30년만이 아니라 없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럼 반응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 운정에 GTX 뚫리는 데는 이미 5억에서 지금 7억까지 그 지역에 한해서 올라갔고, 의정부도 미분양이 엄청 많았는데 빨리 소진되고 있어요. 왜? GTX가 깔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포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기 북부 지역들은 기회 요인이 뭐냐? 한 번도 없었는데 생긴다. 교통 오아시스가 호재고, 또 하나는 경기 북부는 미군 기지 아세요? 미군 기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말 들으셨죠? 미군 기지 없애고 미군들이 떠났는데 뭐 토양 오염이 뭐 심해서 아직 뭐 이런 건데, 여기다가 뭘 만들겠어요? 여기다가 뭔가 기회가 되는, 거기 부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부지나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경기 북부는 뭐예요? 없었던 게 생긴다, 오아시스가 생긴다, 철도, 그리고 미군 반환 부지, 이런 쪽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편견보다는 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몰랐던 건데,
저야 뭐 계속 실물을 이제 보는 분들이니까 보고 제가 성과를 보는 거다 보니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